자, 안녕하세요. 자, 나는 고발한다. 뒷부분 영상입니다. 내용이 너무 길죠? 자, 본문 2에서 보면은, 드레피스를 둘러싼 종교적 환경, 그 다음에 드레피스에 대한 유대인 사냥, 있었다. 그래서 얘는 희생자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어, 그, 드레피스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에 대한 적대적인 환경이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 만연했습니다. 이거는 1000년 넘게 계속 이어져 왔었는데요. 왜 그러면 이렇게 유대인에 대한 박해가 시작됐을까? 거기에 대한 역사를 돌아보면은, 물론 이게 딱 시작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게 큰 계기가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유대인이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군 정쟁에서도 유대인 학살하는 것들이 이것들과 다 연관돼 있는 거죠. 그다음에 프랑스 혁명 후에는 이제 유대인에 대한 가시적 차별은 좀 많이 사라지게 됐지만 1000년 넘게 이어진 반유대주의 감정이 쉽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또 산업화되고 또 소외된 산업화되면서 농민들이 소외됐죠. 도시 빈민들도 생기는데 유대인들은 농사는 못 짓지만 어쨌든 상업 아니면 뭐 은행권에서 이렇게 나중에 이제 잘 살게 되거든요. 그런 일들을 해서. 그러니까 농민들이나 도시 빈민들은 유대인이 자신을 착취하는 어떤 악덕 지주다, 뭐 부르주아다, 뭐 부르주아, 뭐 이런 걸로 생각해서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반유대주의의 대표적인 사건이 드레피스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됐을까요? 자, 이제 에스트라지 사건을 보겠습니다. 이 에스트라지가 사건의 진범인데요. 자, 캐스트네르시는 드레피스 재심 청원 운동을 벌여요. 뭐 이런 거 읽어 넘어가고요. 자, 그다음에 그다음 피카르 중령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자, 피카르 중령은 어느 날 에스트라지 소령에게 보낸 정보 엽서 한 통을 수중에 넣게 되는데, 이걸 보면서 얘가 에스트라지가 진범임을 밝혀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요. 혼자 독자적으로 행동한 게 아닙니다. 그는 바로 이것을 상관에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직속 상관인 공수 장군에게 보고하고 또 부하데프르 장군 그리고 메르시에 장군에 이어 이제 국방부 장관인데 비오 장군까지 다 보고를 했어요. 사람들 입에 수없이 오르내리던 그 유명한 피카르 문서는 실은 비오 문서다. 말하자면 그 문서는 장관을 위해 부하가 작성한 문서이다 했어요. 장관을 위해 부하가 작성했다는 건 그 장관이 그 글을 봤다는 거겠죠? 그러면 당연히 책임을 갖게 되겠죠. 이 사건을 다 알게 됐으니까요. 조사는 1896년 5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강조해야 될 것은 조사 결과 공수 장군이 에스라지 유죄를 확신했다는 사실, 그리고 부하데프르 장군과 비오 장군이 명세서의 작성자가 에스트라지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트라지가 진범이고 드레피스가 무죄라는 것을 이 상관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야. 피카르 중령의 조사가 이 드레피스 사건은 날조된 것이다 라는 것을 다 증명했어요. 어떻게 보면 증명한 거죠. 근데 이 에스트라지가 유죄가 선고되면은 드레피스 사건이 다시 이제 재심을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참모본부, 그러니까 국방부는 욕을 엄청 먹겠죠. 니들이 조작했던 거 아니냐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이런 그 자기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왜 그 군대에서 사람이 뭐 군인들이 죽어가는 사건이 있을 경우에 그거를 뭐 그 군인 한 사람이 뭐 정신병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 이런 식으로 조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것도 일종의 그런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들의 책임, 군의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이 밝혀지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때만 해도 비오 장군은 드레피스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었다는 사실에 주목해 주십시오. 몹시 깨끗한 채로 장관직에 취직했기에 그는 충분히 진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론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이 여론이라는 건 그 반유대주의로 인해서 드레피스가 반역자로 몰고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부하데프르 장군, 곤수 장군, 부하 장군 등 참모본부 전체를 파멸시킬지는 모른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드레피스가 다 반역자라고 모두들 생각하고 있는데 진실이 파헤쳐지면 군이 이거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려고 했던 거구나 라는 게 알려지면 완전 군이 다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장군들도 다 이 사건과 관련된 많은 군인들이 이제 다 잘려나가겠죠. 그런 것들이 좀 조심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한순간 자신의 군의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양심 사이에서 갈등을 했을 겁니다. 분명히 비오 장군은 갈등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도 만사가 끝이었습니다. 이제 은폐를 하면서 얘는 이 사건에 끌려 들어가게 됐고 원래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었잖아요. 근데 은폐를 하는 순간 이 사건에 관련이 있게 됐고 이 사람이 그 은폐 사건에 이제 제일 위에 그 국방부 장관이니까 제일 위 최고 책임자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책임이 더 커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만큼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유죄입니다. 왜 유죄냐? 진실을 알고 있고 그럼 정의를 구현해야 할 책임자인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유죄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오 장군, 부하데프르 장군, 공수 장군이 드레피스가 무죄라는 사실을 안 지 1년이 지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무시무시한 진실을 숨기는데 급급했다. 그러니까 얘들도 잘못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얘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자, 본문사는 중요된 부분 볼게요. 글쓴이는 드레피스가 진범이 아니라 에스트라지가 진범임을 알게 된 피카르 중령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상관에게 건의했으나 오히려 튀니지로 강제 전출시켜 진실을 은폐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에밀 졸라는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인물들과 군 당국, 군사법정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이제 공소장 쓰기 이런 활동들을 해봤죠. 그 다음에 맺은 말입니다. 위에 고발을 함으로써 저는 언론법에 따라 명예훼손 행위로 기소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처벌 이렇게 기소하면 자기 언론법을 위반해서 처벌받는 거 알고 있다. 실제로 이제 벌금 물고요. 유죄 판결 나서 영국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반유대주의자들은 이 에밀 졸라를 엄청 싫어해요. 그러므로 전의 행위는 순전히 의도적인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엄청 욕먹을 거 각오하고 또 지금 일한다. 이거는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행위임을 밝히고 있어요. 제가 고발한 사람들에 관한 한 저는 그들을 알지도 못하고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그들에게 원한과 증거도 품고 있지 않다. 다만 그들은 제게 사회악의 표본이다. 사회악의 표본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이 누구죠?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하고 조작했던 사람들이겠죠. 뭐 디파티 드클랑 소령이나 뭐 진범이 에스트라지, 그다음 진실의 은폐자인 공스, 부하데프르, 뭐 비오 뿐만 아니라 이 군 당국도 그렇고 이 재판과 관련된 1차 재판, 뭐 2차 재판, 뭐
재판과 관련된 인물들 모두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행위는 진실과 정의의 폭발을 앞당기는 위한 혁명적 수상이다. 자신의 이 기고가 드레피스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 진실을 알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직 하나의 열정, 즉 진실의 빛에 대한 열정, 진실을 밝혀야 된다. 그게 정의로운 거다라고 이 사람 생각하는 거죠. 저의 불탄행 항해는 저의 영혼의 외침일 뿐이다. 가 양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를 중재재판소에 소환해서 제가 증언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존경과 더불어 인사드립니다. 대통령 각하 안녕히 계십시오. 편지글이랑의 형식을 취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구현하고 싶다라는 글쓴이의 의도가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내용이 정말 길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